전쟁에서 군대의 생사를 결정짓는 것은 단순히 적의 총탄만이 아닙니다. 아군에게 보급될 탄약이 바닥나고 연료 트럭이 도착하지 않아 전차들이 사흘 전부터 기동을 멈추며 응급수혈용 혈액이 고갈된 야전병원에 헬기가 제때 도착하지 못할 때 군대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포병부대가 파괴되지 않았음에도 침묵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필요한 포탄이 400km 떨어진 후방기지에 묶여 있고 지난주와 달리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전방 도로망을 통해 이를 수송할 방법을 그 누구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돌파와 우회기동, 극적인 포위작전은 전쟁의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전쟁의 본질은 연료와 식량, 탄약, 부속품, 그리고 의약품이 중단 없이 매일 모든 전투부대에 도달하도록 보장하는 냉혹하고 정밀한 보급, 즉 군사 물류에 있습니다. 이 보급선이 끊어진다면 군대의 지휘관이 아무리 유능하고 병사들이 아무리 용맹할지라도 해당 부대는 전투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나폴레옹과 셔먼이 이 원칙을 이해했고 롬멜은 사막의 가혹한 환경 속에서 이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전쟁사를 연구한 모든 군사 전문가들은 적을 패배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 정면 공격을 통한 파괴가 아니라 적을 지탱하는 보급사슬을 끊고 소모전이라는 물리적 법칙이 작용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이 원칙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전선의 급격한 진격 소식에 가려져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보급 구조를 겨냥해 전개해온 체계적이고 지능적이며 인내심 있는 공세는 이번 전쟁에서 가장 중대한 작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는 우크라이나군의 지속적이고 정밀한 차단 공격에 노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 작전 기획자들은 과거 신뢰할 수 있었던 전력 공급의 핵심 동맥을 이제 더 이상 고정된 상수가 아닌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가변적인 요소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당장 이 보급로가 유지될지, 계획된 방어 작전에 맞춰 탄약이 제때 도착할지, 아니면 일주일 뒤에 쓸모없는 수준의 소량만 도착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급로의 종착지에 있는 전선의 러시아 병사들은 보급 사슬이 끊어졌을 때 모든 군대가 겪게 되는 엄연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전투부대와 패배한 군대 사이의 거리는 킬로미터라는 공간적 단위가 아니라 현재 남아있는 보급 물자로 버틸 수 있는 일수로 측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선의 일부 부대들은 이제 남은 보급 능력을 일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입은 피해와 그 파급력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군사 물류의 구체적인 지리적 특성과 시스템의 설계 방식, 그리고 의존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집중 공략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취약점은 단순한 일시적 약점이 아니라 어떠한 작전적 조정으로도 완전히 보완할 수 없는 구조적인 특징에서 기인합니다. 러시아의 군사 물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철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개전 당시 급조된 선택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진 소련과 러시아의 군사 교리, 인프라 투자, 그리고 방대한 군사 물자를 기차를 통해 장거리로 이동시키도록 설계된 작전 계획의 결과물입니다. 과거 소련의 철도망은 광괴선로와 견고한 교량, 핵심 거점 간의 다중 경로, 전차와 자주포를 취급할 수 있는 하역시설 등 군사적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구축되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은 이러한 수십 년간의 제도적, 인프라적 기반을 바탕으로 철도 보급에 최적화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군의 보급 시스템은 독특한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중장비와 탄약, 연료, 장갑차, 대구경 포탄 등 대규모 물자는 철도를 통해 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전방 물류 기지로 이동합니다. 이후 이 전방 기지에서 도로를 통해 전방 보급소로 운송되며 최종적으로 더 작은 단위로 나뉘어
실제 물자가 필요한 일선 부대로 전달됩니다. 결국 전체 물류 아키텍처는 철도역, 조차장, 교량교차점, 연료 적재 시설 등 철도 노선 유동이 집중되는 물리적 거점에 과도하게 밀집하게 되며, 이는 시스템의 역량이 가장 집중되는 곳인 동시에 취약성이 가장 극대화되는 지점이 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러한 구조를 식별하고 정밀하게 지도화했으며, 가장 치명적인 거점들을 지속적으로 타격함으로써 러시아군이 안전하게 전방 물류 인프라를 배치할 수 있는 거리를 강제적으로 압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군 보급로 차단 작전은 사거리의 한계로 인해 제한적이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군은 전방 보급소와 이를 잇는 도로망만을 타격할 수 있었고, 러시아 통제 지역 깊숙이 위치한 철도 거점까지는 화력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에 러시아군은 전방 물류기지를 우크라이나군의 타격권 밖으로 후방 배치하고, 철도 종착역에서 전선까지의 도로 수송거리가 늘어나는 작전적 불이익을 감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2022년 당시에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것이 가능했으나,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타격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상황은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타격 사거리가 확장될 때마다 러시아군은 전방 물류기지를 더 멀리 후방으로 이동시켜야 했고, 이는 철도가 아닌 도로로 이동해야 하는 보급 사슬 구간의 수송거리와 소요시간, 그리고 취약성을 가중시켰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철도 거점 자체를 직접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량, 조차장, 주요 교차점, 기관차 정비시설 등 러시아 철도 인프라를 겨냥한 공세는 누적된 효과를 발휘하며 철저한 작전적 논리에 따라 1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철도 차단은 현대 공군력과 장거리 타격 역량의 전형적인 수단 중 하나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6.25 전쟁, 베트남 전쟁 등 장거리 타격을 통해 적의 보급선을 끊으려 했던 모든 전쟁의 역사에는 철도 차단이 가진 효용성과 한계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괴된 교량을 복구하는 데는 수일에서 수주일이 소요되며, 그동안 해당 노선은 마비됩니다. 조차장이 피격되면 잔해를 치우고 손상된 선로를 교체할 때까지 전체 시설의 가동이 중단되며, 기관차 기지가 타격받으면 구조적 손상에 따른 장기 정비로 인해 기관차 운용에 차질이 발생합니다. 반면 공학적 자원을 갖춘 적은 타격 빈도가 제한적일 경우 우회 경로를 활용하거나 복구반을 투입해 타격 속도보다 빠르게 철도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역사적 전례와 다른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밀한 표적 선정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철도 인프라 전반에 화력을 분산시켜 적이 여러 거점을 동시에 복구하도록 두지 않고 철저히 병목 지점만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대체 교량이 존재하지 않는 특정 강 위의 철교, 여러 노선의 물동량이 하나의 거점으로 모이는 특정 조차장, 파괴 시 전체 네트워크의 정비 지연을 유발하는 특정 기관차 정비 시설 등이 주요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병목 지점 집중 타격은 투입된 자원 대비 물동량 저하 효과를 극대화했으며, 복구반이 도착하더라도 우회 경로가 없어 수송 마비 상태를 지속시켰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지속성입니다. 러시아는 뛰어난 공학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파괴된 교량과 선로를 이론적으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복구된 인프라가 완전히 가동되기 직전 재차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공학 자원은 타격과 복구의 반복적인 굴레에 갇히게 되었고, 가동 준비가 완료될 때마다 다시 파괴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자원 배분의 왜곡은 러시아군 전체에 심각한 작전적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피격되는 철도 거점의 복구 작전에 영구 투입된 공병부대는 러시아 군사교리가 요구하는 전방 방어 진지 구축, 전방 도로망 유지 관리, 전술 작전에 필요한 도하교량 건설 등 다른 필수 임무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대 내에서 공병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이를 보급 인프라 복구에 지속적으로 할당함에 따라
전장의 다른 공병 임무 수행 능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철도망 타격과 더불어 철도 종착지에서 전투부대로 이어지는 최종 도로 보급망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선의 일상적인 전투 리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의 도로 물류를 겨냥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작전은 전술적 진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단순한 물리적 파괴를 넘어 러시아군의 보급 운용 행동 자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투입한 공격 드론은 소량의 폭약을 탑재한 정밀하고 저렴한 소형 FPV 드론부터 연료 트럭과 탄약 수송 차량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대형 드론 시스템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FPV 드론은 군사 분석가들이 존재 거부라 부르는 효과를 창출하며 전방 지역 내 러시아 물류 작전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는 인프라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더라도 적이 해당 지형이나 인프라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 FPV 드론이 활동하는 구역으로 진입하는 러시아 연료 수송제대는 작전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드는 선택지들을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주간에 이동할 경우 상공의 감시망에 노출되어 드론의 요격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이는 매 운송마다 일정 비율의 차량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드론의 효과를 줄이기 위해 야간 이동을 선택할 경우 사고율이 증가하고 수송 속도가 저하되며 전방 부대와의 일정 조율 비용이 상승했습니다. 상공의 관측을 피할 수 있는 우회 경로를 이용할 경우 도로 상태가 불량하고 중량 제한이 있어 속도가 느려졌으며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공병 자원이 소모되었습니다. 차량을 소규모로 분산시켜 이동할 경우 드론 타격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줄일 수 있었으나 목적지에서의 연료 및 탄약 하역 작업 효율성이 극도로 저하되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작전적 손실이 따랐으며 전선 전역에서 매일 수백 개의 수송제대에 이 비용이 누적되면서 연료와 탄약의 적시 도착률이 계획 대비 크게 감소했습니다. 전선은 단 한 번의 수송 차단으로 고갈되지 않습니다. 수개월 동안 매번 필요한 물량의 90%만 전달되는 상황이 1000번 이상 누적되면 결국 전방 부대의 작전 능력이 30% 수준으로 급감하는 누적적 결핍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류 차단 작전의 영향은 전술적 수준에서 그 결과와 직면해 있는 특정 러시아 부대들의 사례를 통해 더욱 명확해집니다. 전선의 러시아 포병대대가 설계된 정해진 발사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일정 톤수의 포탄 보급이 필수적입니다. 화포당 1일 발사 횟수는 단순한 전술적 선호도가 아니라 오랜 경직된 지휘 문화로 인해 발생한 전술적 유연성 부족을 압도적인 화력으로 상쇄하려는 러시아 방어 및 공격 교리의 근간입니다. 러시아 포병은 자국 지상군의 진지 방어와 공격 작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전력 증강 요소입니다. 이 화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러시아 부대의 전투 능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 포병의 포탄 소모율은 극심한 소모전 교리와 지상 기동력 부족으로 인해 현대적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물동량을 소화할 수 있는 중단 없는 보급 사슬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철도 교량의 파괴, 반복적인 탄약고 피격, FPV 드론에 의한 수송 차량 손실은 해당 구역 내 러시아군의 포격 횟수 감소라는 수치로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대규모 탄약고가 타격받아 비축 물자가 소실되거나 시설이 마비되면 해당 기지로부터 보급을 받던 포병 부대들의 발사율 저하 현상이 음향 탐지 장비와 드론 감시 화면, 그리고 최전선 우크라이나 부대들의 보고를 통해 일관되게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복수 저장소와 대체 보급로를 운용하고 있어 포격이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더라도 타격 이전 수준으로 보급을 복구하는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완화된 화력 압박 속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대규모 물류 타격 직후 발생하는 보급 공백기를 노려
주요 지상 작전 시점을 맞추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의 표준 작전 계획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욱이 보급의 불확실성을 체감한 전선 지휘관들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부족 사태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포탄을 배급제 형태로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실제 재고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력이 스스로 감소하는 제도적 위축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에 전개된 러시아 쿠르스크주 본토 진입작전은 군사 물류 차단 캠페인과 직접적인 지상 기동작전이 결합된 핵심 사례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국경을 넘어 진격했을 당시 설정한 주요 작전 목표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선 북동부 구역에 배치된 러시아군에게 예비 보급로 역할을 하던 도로 및 철도망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입작전은 쿠르스크주 내 러시아군에게 전술적 문제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수미주 맞은편 전선에 위치한 러시아군에게도 심각한 물류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해당 구역의 러시아 부대들은 이전까지 의존해왔던 보급로가 교전 지역으로 변함에 따라 모든 물류 차량이 무장 호위와 도로 개척 작업을 거쳐야만 기동할 수 있는 제약에 직면했습니다. 쿠르스크 작전의 물류 차단적 성격은 다각적인 연쇄 효과를 낳았습니다. 쿠르스크주의 아군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자국 영토 내의 새로운 전선을 방어하는 동시에 군사적 보안 조치가 긴급해진 기존 전선의 보급로까지 유지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더욱이 쿠르스크 전선에 추가 투입된 러시아 대응 부대들 역시 물류망이 압박받는 환경 속에서 보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쿠르스크 탈환을 위해 동원된 러시아 부대와 전략적 정치적 배경을 안고 배치된 북한군 부대들은 낯선 지형에서 보급 사슬이 위협받는 이중의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이들이 활용하는 보급 경로는 쿠르스크 투입으로 인해 형성된 새로운 병목 지점들을 겨냥한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화력 타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도로 보안 및 복구에 공병 자원이 대거 분산되고 해당 구역의 러시아군 작전 템포가 떨어지는 등 쿠르스크 진입 작전이 유발한 물류 차단 효과는 단순한 영토적 이해관계를 넘어 러시아군의 전반적인 수송 기하학을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군사물류 전문가들이 캠페인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지표는 물류 소모율 대비 보급 인도율의 비율입니다. 보급량이 소모량을 상회하면 비축물자가 쌓이고 작전의 유연성이 확보되지만 소모량이 보급량을 초과하면 비축분이 고갈되며 작전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이 격차가 장기간 지속되면 군부대는 결국 물류적 종말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2단계에 이르면 작전을 일시 중단하거나 보급로 확보를 위해 전투 자원을 전용하거나 도달하기 어려운 대규모 외부 재보급에 의존해야만 치유가 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물류 차단 작전으로 큰 타격을 입은 일부 전선 구역의 러시아 부대들은 이미 이 임계점에 도달했거나 이를 넘어선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일선 부대의 전술적 행동 변화로 확인됩니다. 방어작전의 필수적인 수준 이하로 포격 횟수가 감소하고 연료 부족으로 장갑제 회전 및 차량 기동성이 저하되며 소화기 탄약까지 아껴 쏴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방 의료시설의 필수 소모품 비축량이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는 전형적인 물류 고갈 지표도 관측됩니다. 이러한 물류 저하 현상은 파괴된 장비의 위성사진처럼 직관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원을 관리해야 하는 일선 지휘관들의 결정과 전방부대의 진지사수 의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보급선이 끊긴 고립된 지역에서 병사들은 배급 중단에 따른 허기와 의약품 고갈, 그리고 아군의 화력 지원이 멈춘 상태에서 교전을 치러야 하는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후방과의 연결고리가 단절되었다는 사실과 군 지휘부가 자신들의 생존보다 다른 구역의 우선순위를 먼저 고려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때 부대의 응집력은 급격히 와해됩니다. 제도적으로 방치되었다고 느끼는 부대들은 완강히 진지를 고수하기보다 보급선을 단축하기 위한 전술적 후퇴를 선택하거나 탄력 및 항복을 고려하는 등
다른 전투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특정 구역에서의 물류 고갈과 우크라이나군의 전술적 진격 사이의 상관관계는 이번 전쟁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데이터 패턴 중 하나입니다. 나아가 보급 차단 캠페인은 전방을 넘어 러시아의 전쟁 경제 체제와 방위산업 생산력의 전략적 가치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후방 공장에서 아무리 많은 포탄과 장갑차를 증산하더라도 전선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받아 소실된다면 그 전략적 가치는 무효화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고도화된 차단 능력은 러시아의 군수 생산과 전장 배치 사이에 강력한 필터를 유도하여 생산된 군사 자원의 일정 비율을 전력화되기 전에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에 대응해 핵심 거점에 대공방어 자산을 추가 배치하고 기만용 차량을 운용하며 야간 수송 및 우회로 개발 등의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구조적 불일치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보급을 바탕으로 전진하며 현대의 보급사슬은 적의 타격권 안에서 저지당하지 않고 기동할 수 있는 능력에 좌우된다는 군사적 격언은 현 전황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군대를 정면으로 격파하는 대신 그들을 지탱하는 물류 아키텍처를 표적 세트로 다루며 체계적이고 환자적인 타격을 지속해왔습니다. 그 결과 산출된 보급과 수요의 산술적 불균형이 전선의 향방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리포트를 마칩니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전황 보도를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